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역시 점심 먹고 나서 하는 수업은 참 졸리죠. 그래도 여러분들 점심 먹고 배만 든든히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또한 수업을 통해서 우리 지식도 든든하게 해나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생명이라는 주제로 한 달 동안 배워보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아지 좋아하시나요? 네, 여러분 강아지 싫어하시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고양이는 좋아하시나요? 네, 고양이도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둘 중에 뭐가 더 좋나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하는 난제와 비슷한 정도의 반반 의견이 갈리는데, 한번 우리가 우리 반에는 강아지를 더 좋아하는지 고양이를 더 좋아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했다라고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아까 했던 멘티미터인데 그래프 형식으로 바꾼 것 뿐이고요. 또 멘티미터 들어가면은 제가 개그 포인트로 안성민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아지 좋아하냐, 고양이 좋아하냐, 아니면 안성민 좋아하냐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강아지, 고양이 너무나도 좋아해요.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그럼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이 강아지, 그리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이 고양이, 만약에 땅에 버려져 유기견으로 돌아다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유기견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신가요? 또 반대로 길고양이들이 참 많은데 그 길고양이들이 학대 당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강아지랑 고양이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 것 같나요? 당연히 여기 있는 누구나 강아지나 고양이가 학대받고 버림받은 모습을 보면은 가슴 아파할 것이고 그것에 대하여 같이 슬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강아지가 버려져도 이렇게 슬프고 고양이가 학대당해도 이렇게 슬픈데, 과연 사람이 버려지고 사람이 학대당하면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강아지가 길거리에 버려지는 것처럼 버려지고 고양이가 사람들에게 학대당하는 것처럼 학대당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사람을 학대당하는 그 사람, 버려진 그 사람을 너무나도 마음 아프게 볼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모습은 우리들을 눈물 짓게 만들지요. 최근 수업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인간의 존엄성, 이것을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해요. 강아지와 고양이도 소중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나 자신의 존엄성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존엄성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적 현상에 대해 비판적 사고를 가질 수 있다. 네, 사람의 존엄성에 대해서 우리가 왜 사람은 존엄한지 설명할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존엄받지 못하는 그 현상들을 보며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번에 수업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세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 세 가지 이미지의 공통점이 혹시 보이십니까? 첫 번째 이미지는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죠. 캄보디아 납치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을 고수익 해외 취업으로 유인한 뒤에 그 사람을 현지에서 납치하고 감금하고 폭행하고 어디에 동참시키는 거죠? 보이스피싱, 스캠이라고 하는 범죄에 강제로 동참시키는 범죄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점점 더 사회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인데 묻지마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묻지마 탈고리, 묻지마 폭행, 특별히 사회적 약자, 여성이나 노인,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지요. 더 신기한 것은 그 범죄에 구체적인 동기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또 학교나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재산상의 피해를 동반하는 모든 피해를 우리는 학대라고 말하고 폭력이라고 말하는데,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 하나이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인 것 같나요? 한번 이 공통점을 우리가 멘티미터에 적어서 작성해 봅시다.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바를 또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적어주세요. 설문은 그냥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에 있었던 사건의 공통점을 생각하면서 적은 그것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과 여러분들이 느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느낌과 생각은 모두 다 생명이 소중하다는 직관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앞에 있는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은 생명이 경시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납치, 감금, 폭행하고 범죄에 참여시키는 것. 그리고 구체적인 동기는 없지만 어떠한 사람을 향해 칼을 휘두른다던가 폭력을 휘두른다던가 하는 묻지마 범죄도, 그리고 학교나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나 신체적이고 언어적이고 정서적인 그런 폭력의 행위들 모두 생명을 경시 여기는 사상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시라는 것은 경은 가벼울 경자입니다. 십자는 바라볼 시인데 뭐냐면 생명, 인간 생명을 너무나도 가볍게 바라보는 행위를 우리는 생명경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5명씩 그룹을 쪄서 T자 모양으로 책상을 만들어 주시고요. 과연 이런 생명경시, 생명의 존엄성을 가볍게 여기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앞서 있었던 캄보디아 납치 사건, 묻지마 범죄, 학교 폭력과 가정 폭력이 일어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조별로 한번 토론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내가 주변에서 본 생명 경시의 장면은 무엇이 있는지를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생명 경시가 일어난 이유를 정리해서 앞에 있는 설문에 다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토론입니다. 두 번째 토론은 무엇이냐면 내가 존중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때의 경험과 감정, 생각을 나눠주시고요. 또 반대로 내가 존중받았던 경험과 그때의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나눌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경험을 이야기할 때 너무 감정이 격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또 옆에 있는 친구들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자신이 하는 이야기를 너무 길게 끌지 마시고 한 명당 2분 정도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토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한 20분 동안 진행을 합니다. 네. 여기는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요. 아까 생명경시가 일어나는 이유 있잖아요. 그걸 캡처해서 제가 넣어놓을 거예요. 그러면 생명경시가 일어나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런 저런 이유로 넣어놓으셨어요. 근데 저는 생명경시가 일어나는 이유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바로 가치전도 형상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생명보다 다른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앞서 여러분들이 적은 걸 보면 돈 때문이다, 감정 때문이다, 갈등 때문이다 많은 것을 적어놨는데 사실 그 모든 것을 합쳐서 말하더라도 가치 전도 형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명보다 돈을 더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생명보다 내 감정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생명보다 이 갈등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이런 가치전도 현상이 바로 생명경시 현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전도 현상으로 일어나는 결과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을 도구화시켜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하거나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생명을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어떠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도구화로 전략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도구화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내 그 사람은 생명에 대한 무감각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더 이상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슬픔과 어떠한 아픔도 느끼지 않는 무감각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감각한 상태는 사회의 파괴를 가져다 줍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그러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게 된다면 사회는 더 이상 질서가 없고 혼돈과 아픔이 가득한 사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회를 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사회를 살겠습니까? 바로 불안감에 휩싸여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언제 이 생명을 잃게 될지, 내가 존엄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그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불안감에 휩싸인다면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먼저 도구가 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도구화시켜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가치가 전도된 현상, 생명을 존중받지 못하고 생명 경시가 일어나는 그곳에서는 바로 이런 사회적인 파괴와 불안감과 무질서한 상태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 악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생명은요, 왜 존중받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딜 가나 어떤 수업을 들으나 생명은 존중받아야 되고 인격은 존엄한 것이다 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게 존엄한지, 왜 그것이 소중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쉽게 전도시켜 버립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돈을 그 위에 둘 때도 있고요. 내가 어떠한 유익을 취하는 것을 더 위에다 둘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생명은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되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과학계에서 주를 이루는 논제 중 하나가 바로 생명은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조 분의 1의 확률로 우연히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그게 진화를 거쳐서 지금의 인간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인간의 진화로 인해 그저 사실 이 우연의 산물에는 존엄한 게 없지만 우리가 그냥 사회적으로 공용화시켰어,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뤘어 라고 생각하는 생명 우연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되는 의견도 있습니다. 바로 가치창조설입니다. 사람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어떠한 지적 설계자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그 가치 또한 그 지적 설계자가 부여했다라는 논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생명 우연설과 가치 창조설 중에 무엇이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과학계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 우연설을 더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가치 창조설은 입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수업을 듣고 나면은 가치 창조설이 왜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가치 창조설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성경 이야기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성경은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나랑 비슷하게 생겼나?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건가?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가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과 코와 입과 귀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총 3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 무엇도 그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최고의 가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가장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최고의 가치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이 믿겨지시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성적이 별로 좋지 않은데, 나는 외모가 출중하지 않은데, 우리의 가정 환경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가치를 하락시키려고 합니다. 돈이, 외모가, 성적이, 그리고 가정 환경이 나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최고의 가치를 지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모두 스스로에게 이렇게 해볼까요? 최고다 최고. 한번 해볼까요? 최고다 최고. 네, 여러분, 어떠한 환경이 여러분들을 최고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동등된 가치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다 최고 스스로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나쁜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볼까요? 옆에 있는 친구들 최고의 가치로 보입니까? 네. 만약에 옆에 있는 친구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지 않게끔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은 우리들 마음속에 이 사람의 생명, 이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최고의 가치 말고도 다른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우리들의 은연중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얘는 좀 생긴 게 최고의 가치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최고의 가치는 외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는 그 사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다른 가치가 그 머리 위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나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옆에 있는 친구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말해볼까요? 최고다 최고. 네, 최고다 최고. 네, 바로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가치보다 높은 하나님의 형상이 최고의 가치를 가진 여러분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가치는 바로 영원한 가치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가치.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잘못해서 변화될 가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더라도 바뀌어질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때 사람에게 생기를 집어넣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그저 숨을 불어넣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육체는 우리가 죽으면 썩어져 사라져 갈 것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은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그 영혼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는 영원한 가치를 가진 자로 비춰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시험을 잘 못 보더라도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나쁜 짓을 했다 또는 내가 좋은 일을 하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하다라고 부여해 주신 그 가치는 우리가 죽은 그 이후에도 영원히 계속 지속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생명 존중에 대해서, 생명 존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현상을 보면은 그것 가운데 생명의 경시가 일어나는 것들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정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에는 최고의 동등한 영원한 가치가 있다. 정리하자면 이 세상에 경시되어질 생명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만족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존엄이 경시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럼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생명 경시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캄보디아 납치 사건, 그리고 아까 있었던 묻지마 범죄, 학교 폭력과 가정 폭력의 사건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것 말고도 사실 우리들의 삶에는 생명 경시가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이 보입니다. 어떠한 업체에서는 한여름인데도 사람들에게 에어컨을 씌워주지 않고 강제로 일하게 시켜서 온열병으로 사망하게 만들었다던가, 또 어떤 한 업체는 공장 기계에 사람이 뛰어 죽었는데 그 기계만 정지시키고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일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던가, 또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같은 문제들, 또 마약과 같은 것도 사실 생명을 경시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마약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과 내 건강은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본능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게 마약 아닙니까? 또 유전자 변형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입맛대로 사람을 만들어요.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로 사람을 만들어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형상을 존엄하게 여기는,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의 태도일까요? 이렇듯이 우리의 사회에는 생명의 경시가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까 토론에서 나누었듯이 이런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앞서 가치 전도의 결과는 4가지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도구와 무감각, 사회 파괴, 사회적 불안감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지금의 사회는 무감각에 조금 더 기울어져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옆에서 사람이 존엄받지 못해도, 사람이 어떠한 물질과 유익과 이익 때문에 죽어가고 그들이 존엄받지 못해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일쑤입니다. 특별히 내 일이면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남의 일이라고 무감각하게 반응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이 가운데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이제 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가치는 바로 사람이 가지는 가치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은 모두 다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동등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경시되어질 생명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 가운데 분명히 생명이 경시되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볼 때 무감각해지는 우리가 아니라 그것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생명 경시를 보며 생명 존중을 일깨워줄 수 있는, 생각해낼 수 있는,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